우리 각자의 마음이라는 좀 영역을 조금 더 깊고 좁게 파고 들어가면 좋겠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 괴로운 마음,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 즐거운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었고 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위안을 받았구나.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일보 문화부 나윤석 기자라고 하고요. 이번 한국인의 내 마음 시리즈에서 우울과 집착을 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일보 문화부의 박동미 기자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마음, 우리를 이해하는 7개의 질문에서 나르시시즘과 행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책, 영화, 드라마, 음악, 문화재, 종교, 미술 이런 영역들을 취재하고 이제 기사로 쓰는 부서고요. 옆에 계신 선배랑 저는 북팀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선배는 문학을 담당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출판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보셨다시피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수다가 되게 많은 부서거든요.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아이디어도 그때 많이 나오고요. 일 외적인 아이디어, 일과 관련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예요. 일단 기자들 각자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 마음이 괴롭다, 힘들다, 우울하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고요.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데 다 같이 좀 의견을 모았었고요. 사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는 인간이면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하는 일이긴 한데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 괴로운 마음,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 즐거운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몇 달간 의논을 하면서 7개의 키워드를 추렸고요. 우울, 집착, 행복, 나르시시즘, 분노, 컴플렉스, 번아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전문가나 직접 겪었던 방송인들 그리고 그런 것을 주제로 소설을 썼던 소설가 등을 만나서 직접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같이 살펴보는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안진용이라는 선배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업무 외 일이었다, 가외 일이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영역이 있는데 취재하는 영화가 있고 책이 있고 가요가 있고 있는데 이 누구한테도 이 한국인의 마음 시리즈는 정확히 들어맞는 기획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시리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업무 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부장이 이걸 기획하셔서 하자고 했을 때는 조금씩 아직 해보지 않은 거니까 좀 겁이 날 수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니까 그런 앓는 소리를 이제 하셨던 거고 지금까지는 인터뷰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기사를 먼저 작성을 했죠. 이번에는 이제 이 프로세스가 반대가 된 거죠. 인터뷰하고 영상 촬영을 하고 그걸 먼저 편집이 돼갖고 영상물로 먼저 만들어지고요. 이제 하나씩 그 온에어 방송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지면 기사가 하나씩 같이 나간 거예요. 거꾸로 일이 진행되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우리가 취재한 거를 영상물로 만든다는 건 정말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거든요. PD와 작가의 역할을 기자들이 한번 해봤던 그런 경험이기도 했어요. 글 쓰는 것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 화면을 편집하고 사람의 말을 자르고 깎고 붙이고 하는 것도 글 못지않게 혹은 글 이상으로 엄청나게 지적이고 되게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됐고요. 편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구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구성대로 글도 쓰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영상의 어떤 문법과 글의 어떤 논리가 좀 다를 수 있고 또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재미있는 것 같고 더 앞에 나오는 게 더 시선을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는 뭔가 조금 약해 보인다든지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몸으로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기획 초기에는 내로남불이나 꼰대리즘, 또 젊음, 강박 약간 이런 사회적인 주제들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은 정말 참신해 보이는 주제였는데 불과 2주 뒤, 한 달 뒤에 보니까 벌써 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키워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최종적으로 조금 더 보편적이면서 우리 모두한테 좀 해당할 수 있는 어떤 마음,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된 다음에 좀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걸 좀 이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행복의 인터뷰였던 김건정 선생님께서 사랑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어두운 감정들을 다 끌어안고 이제 사랑이 주는 충만한 상태로 인간이 가는 것이다. 이제 그걸 행복이라고 정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자. 행복으로 끝났으니 행복에서 강조했던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으로 사랑이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거치면서 이 키워드에는 어떤 사람이 맞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좋을까? 라는 부분이 먼저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가 만나볼까? 라는 걸 다시 회의를 하게 되겠죠. 저한테는 하지연 선생님이었거든요. 이 작년에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내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집착으로 결정이 됐을 때 그러면 자녀 교육에 대한 집착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하지연 선생님이 이렇게 선택이 됐고 그러면 제가 한번 그런 어떤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으니까 해봐라.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된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기자들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됐죠. 영재승 교수님은 이 말해도 되나? 엄청 힘들었어요. 섭외하기가. 제가 도대체 몇 번의 메일과 몇 번의 전화와 몇 번의 카톡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작업하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집사부 일체 출연하셨잖아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년인가? 그 PD가 섭외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더 감사하시더라고요. 저는 3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한 3주 했나?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이제 어렵게 이제 허락을 해주셨고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한국의 자살률을 뚝 떨어뜨리는 게 자기 인생의 나 목표이자 꿈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주제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우울을 그냥 감정적으로만 파보는 게 아니라 좀 뇌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또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뭐 가끔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 신문사들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시리즈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일러스트를 넣어서 기사의 주제를 글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리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문화부가 처음 시도를 했는데 저희 일러스트 작업을 이정호 작가님이 해주셨잖아요. 한국인의 마음이 처음은 아니었고 21세기 사상의 최전선에 하면서부터 계속된 작업들이었는데요. 근데 너무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촬영을 하면 빨리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니까 촬영 원본 파일을 이제 편집되기 전에 굉장히 긴 시간 그 녹화되어 있는 촬영본을 먼저 보내드렸어요. 그걸 다 꼼꼼하게 되게 보시고 스케치를 해서 받으면 항상 되게 감동했었어요. 되게 다각도로 경험을 한 느낌이었어요. 이걸 딱 한 번만 해보고 나서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사에 달리는 댓글보다 유튜브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이 공감의 순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훨씬 더 높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응원을 할 때도 정말 뜨겁게 응원을 해주는 느낌이고 비판적인 댓글조차 이 콘텐츠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저는. 조회수가요, 그때도 많이 올라갔지만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계속 이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가 지면의 기사를 쓴 다음에는 사실 하루가 지나면은 뭐 어디서 내 기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나만 아는 거죠. 내가 썼다는 거를. 물론 포탈을 통해서 유통이 되지만 그때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직업적으로도 되게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언론이 상황 산업에 있지만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출발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한 기사가 한 2, 3회 나갔을 때부터 되게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주셨었어요. 단순히 그냥 호평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같이 책을 내자. 출판사분들이랑 저희 기자들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좀 새로운 방향이 다 결정이 됐어요. 그날 점심 때.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단 우리 기사에는 문답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플러스는 그걸 바꾸고 그 다음에 기자의 조금 더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험들을 녹여내자. 그래서 기자가 자기 경험에서 출발해서 어떤 질문을 품고 현자를 만나서 어떤 답을 듣고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그런 어떤 로드무비 같은 구성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하셨고 완전히 새로 다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궁금하시면 책 사서 봐주시면 궁금하시면 책 사서 봐주시면 됩니다. 교보문고
S14? 죄송합니다. 정치부 기사 이런 거에 비해서 문화부 기사들이 댓글이 정말 안 달리는 편이거든요.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면서 감사하다 생각을 했고, 우리 기사를 읽고 공감을 해주신 분들 다 조금씩 힘든 것도 있고 또 아픔도 있으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힘을 내서 잘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또 영상 작업도 하면서 저한테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라고 사유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문화부에서 썼던 기사를 보셨다면, 혹은 유튜브를 보셨다면, 그리고 저희가 쓴 책을 혹시라도 어디선가 보시거나 집어 들으셨다면 어떤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온 때잖아요. 그 순간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의 언저리에 계신 거니까 걱정 안 하시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